사람은 왜 아플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사람은 왜 아플까의 서문과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어떻게 아플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생명 그 불완전함에 대하여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놀랍습니다. 어떤 기술력으로도 모방 불가능한 우리 몸의 복잡한 메커니즘, 한마디로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이 경이로운 몸은 40억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과해 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40억 년 전부터 바다, 그 안에 세포, 단세포 생물, 플랑크톤 하면서 이제 쭉 역사를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연 선택을 통해 이어져 온 기나긴 진화의 시간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생존에 적합한 것들은 남기고 해로운 것들은 털어내는 과정을 겪어온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이 경이로운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인간이 이런 적응 시간을 거쳐왔다면 왜 우리 몸은 아직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질병이라는 것이 생존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자연 선택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진화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겪는 질병과 진화는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순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화의 시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매우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생명과 질병이 모순을 이루면서도 함께 진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 자체가 그렇게 놀랍고 경이로운 신의 선물이라면 인간의 몸은 놀랐습니다로 시작했으니까 왜 아프냐, 질병이 있냐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은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자로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질병에 허덕여야 하는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귀여운 팬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팬더가 손이 6개래요. 그래서 이 팬더가 6손이가 된 이유는 사실은 손가락이 5개인데 이 대나무를 막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목뼈 하나가 이렇게 받침대로서 발달을 해서 엄지손가락이 2개인 것처럼 보여서 6손이가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즉 진화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진화는 분명 적응적 과정입니다. 이때 적응이란 항상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임시 방편의 과정입니다. 진화는 완성된 설계도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기술자들과는 다릅니다. 적응은 미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오로지 지금 자신 앞에 닥친 그 환경에 적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진화의 방향은 틀어지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판다처럼 이미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면서 말이죠. 생명, 브리콜라주의 예술가. 브리콜레르라는 예가 나오는데요. 브리콜레르는 멋진 설계도와 재료가 있어야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는 우리의 편견을 깹니다. 그들은 완전한 설계도도 대단한 재료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브리콜레르는 어떤 재료든 훌륭한 재료로 탈바꿈시키고 지금의 상태에 새로운 것을 덧붙여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의 작품에는 다양한 차원이 함께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브리콜레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생명은 이와 같은 브리콜레르입니다.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제한된 재료들로 어떻게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생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새로운 아사나를 받을 때 수련을 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박은성 씨가 학원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수련해서 우리가 통증이 왜 오는지, 우리가 새로운 아사나를 받아서 그것을 연습할 때 내 몸이 그것에 적응해 가면서 진화해 나가는 건데, 그게 쌓여서 지금의 성장한 제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 만약 생명이 완벽한 설계도를 가지고 출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는 질병도 없지만 생명체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완전한 설계도에서는 생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체가 완전한 상태라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진 몸의 구조와 기능이 다른 때에는 다른 것으로 변하고 사용될 여지가 있어야 적응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의 구조로 고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나의 기능으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몸의 구조와 기능도 적합도 100%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몸에 완전히 들어맞는 옷은 시간이 흘러 살이 찌거나 빠지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생명은 완전함이 아니라 유연성을 지향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완벽한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고정성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 완벽함이라는 거는 어떤 조건 하에 딱 고정된 틀 안에서 완벽함이라는 거죠. 근데 생명은 이런 완전함이 아니라 유연성을 지향한다.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 유연성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더 담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유연해야 어딘가 좀 모자르고 어설퍼 보이지만 에코야 유연해야 적응을 할 수 있고, 적응을 해 나가면서 생명이 진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라거나 흠이 없는 상태는 진화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갈 아무런 잠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다의 손목뼈가 오로지 손목뼈로서만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손가락 대용으로 쓰일 수 있었겠어요? 딱 들어맞게 채워진 상태가 아니기에 다른 것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진화의 임시병통은 무능력이 아니며 우리의 어설픈 몸은 결함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원천이며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원천이며 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말하는 게 저는 앞에서 말한 이 임시병통, 유연성, 적응해 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하고 싶으면 어딘가 어설퍼야 합니다. 생명은 불완전하기에 완전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중심이죠. 생명은 불완전하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완전하게 생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시간 속에서 질병은 생명의 역사가 가진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진화의 시간 속에서 질병은
생명의 역사가 가진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화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시간, 진화를 성장이라고 보고, 질병은 우리가 통증이나 부상에 대입해 볼 수 있죠. 생명의 역사가 가진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수련의 역사가 가진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봤거든요. 수련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억지냐 이럴 수도 있고, 수련하시는 분들은 좀 같이 공감하시라고 믿어요.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아사나 하나하나를 만들어 갈 때 그냥 몸 동작을 비슷하게 띵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사나를 만들어 가면서 굉장한 자극, 그것에 대한 받아들임, 내려놓음, 탐구, 호기심, 열정, 의지, 그걸 만들어내는 어떤 감각, 몸의 고유 수용 감각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어떤 작용까지 정말 많은 적응, 변화, 실패했다가 다시 또 시도하고 또 적응하고 그러면서 자기 몸이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걸 느끼거든요. 우리가 성장의 시간 속에서 통증이나 부상은 수련의 역사가 가진 또 하나의 발걸음이다 라고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적응하며 변화해 왔기에 아픕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적응과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왼쪽 어깨 적응하고 진화하고 있구나. 칭찬해. 토닥토닥. 자기 어디 아프면, 무릎 아프면, 허리 아프면. 근데 반드시 시행착오와 고난은 필요해요. 그러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이드를 합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그 여행이 완전 중구난방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가이드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선생님이 70%, 80% 리드한다고 해도 나머지 20, 30%는 자기 감각이 메꿔야 돼요. 자기 감각이 성장하면서 해내면서 진화하면서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련이 자기 성장이고 자기 주도적인 어떤 성장이고 자아 정체성의 발견이며 요가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화란 언제나 어설픈 땜장이 몸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팬더의 귀여운 외모에만 눈을 주지 말고 그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뭉툭한 엄지에도 박수를 보내는 게 어떨까요? 그 엄지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그 귀요미 판다들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에요. 라고 이 챕터를 끝내셨습니다. 저도 좀 주제별로 하고 싶어서 도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진짜 어디서 이렇게 자료를 다 구하셨는지 쉽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인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다.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숙주가 되는 생명체의 기생에서만 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얘기를 하시고,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조금 별로 이렇게 알고 싶지 않은 부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 다음에 이제 위생의 시대 그 후가 나오는데요. 알레르기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알러지, 아토피, 피부염, 첨식 이런 게 심했던 사람이라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읽고 또 자아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른 챕터로 다른 편으로 주제를 잡아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